안녕하세요. 이거해볼래의 주린이 채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4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 47분이 넘고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 밴쿠버 시간이고요. 다들 부활절 롱 위켄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일요일부터 회사가 출근한 날이어서 오늘 조금 있으면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롱 위켄인데 잘 쉰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포트폴리오를 가치주로 분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치주에 투자를 하려면 굳이 미국에 있는 가치주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캐나다에 있는 가치주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네요. 정말 짧게 제작을 했으니까요.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실까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장주와 가치주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엔 대부분 여러분이 아시는 기술주와 관련된 애들이에요. 걔네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성장성을 믿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에너지와 관련된 애들이 가치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또한 가치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핸드폰의 가치를 생각을 해서요. 그러나 아무리 애플이 아이폰만 만든다고 해도 걔네가 갖고 있는 기술력은 성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 성장주에 맞다고도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다 하기보다는 저는 저 나름대로의 가치주와 성장주를 나눈 건 배당으로 관련된 회사라고 나눠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장 위주로 한 회사들은 거의 배당금이 없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1%대로 알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높죠. 특히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엑소모빌 같은 경우엔 제가 알기로는 6%인가 7%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와 금융 쪽에 관련된 애들이 배당금을 많이 주는데 이왕 가치주에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괜찮은 회사고 거기다가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캐나다에 있는 회사들 중에 제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들을 일단 와치리스트에 빼놓은 겁니다. 이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일드라고 해서 배당률을 보시게 되는데 지금 배당률이 거의 처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건 대부분의 회사들이 성장주예요. 푸드.to도 음식 배달과 관련된 회사에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발라드 포인트,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회사이죠. 웰, L.to 헬스케어, 그리고 여기서 GPV는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린 모터스, 전기차와 관련된 회사들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빼놓은 회사들 중에 이렇게 기술과 관련되어 있고 성장이 관련된 회사들은 배당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밑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몇몇 회사들은 배당이 4% 넘게 주고 있네요. CNQ.TO는 에너지와 관련된 회사고요. MFC는 금융, 보험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CJR.B.TO는 캐나다 서부에 계신 분들은 알만한 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인터넷 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가치주와 관련된 회사들은 이렇게 배당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 옆에 디비던이라 보이는 게 바로 배당을 얼마 지불하는 겁니다. 바로 한 주당 본인들이 10센트, 28센트, 47센트를 지불을 한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몇몇 회사들이 있는지를 보려면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트는 txx.xdividend.ca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캐나다에 있는 배당과 관련된 회사들을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이는 건 이 회사들의 티커고요. 그 다음엔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X 디비던 데이즈는 배당 낙일이라고 말하는 날로 이 날짜 전까지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그 옆에 페이데이라는 날짜에 맞춰서 배당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2021년 4월 5일에 이 주식을 사셨다면 2021년 4월 28일에는 이 배당금을 받지 못해요. 못해도 2021년 4월 4일에는 사셔야 됩니다. 근데 증권거래소마다 하루에서 이틀 차이가 있다고 하니
그 점을 꼭 확인을 하시고 그래도 한 2, 3일 전에 사시는 게 가장 좋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2021년 4월 3일 날 이 회사의 주식을 사셨다면 여러분은 이 회사에 대해서 주당 0.9달러를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회사의 주식을 100주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90불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분기별로 받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준다는 게 여기서 쿼터리로 되어 있는 게 분기고요. 만약 이게 먼슬리로 되어 있다면 달달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가치주와 관련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나는 그래도 조금 배당을 받으면서 투자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아보신 다음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너무 배당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배당 많이 주는데 투자를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 중에 몇몇 회사들은 시가총액이 적고 여러분이 모르는 회사가 많습니다. 무턱대고 배당을 준다고 했다가 그 회사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회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꼭 투자하기 전 본인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회사가 튼튼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 게 좋을 듯 싶네요. 그러면서 저는 마켓캡이 그래도 높은 회사를 약간 선호하는 편인데요. 마켓캡이 크다는 건 그만큼 회사가 크고 튼튼하니까 그렇게 쉽게 망하지도 않고 배당금을 잘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여기서 보시면 지금 당장 다가올 배당 라겔에 가까운 회사로는 제가 알만한 회사는 뱅크 오브 노바 스코샤 은행이죠. 스코샤 뱅크죠. 브룩필드 리월드 파트너 LP입니다. 이 두 회사 정도를 제가 그냥 공부하면서 알만한 회사인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몇몇 회사들이 더 있습니다. 스크롤로 내리다 보면 되게 많은 회사들이 나와요. BMO 대부분이 아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만한 회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꼭 공부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어렵지 않죠? 저는 지금 몇몇 회사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치주와 생각이 드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에너지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회사들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몇몇 회사를 다시 찾아서 공부를 해보고 정말 괜찮은 회사다 싶으면 투자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investing.com 혹은 구글에다가 캐나다 주식이라 치시게 되면 investing.com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에너지 섹터와 파이낸스 그리고 리츠 쪽을 보시게 되면 이쪽 회사들이 배당금을 많이 줍니다.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조건 배당금을 많이 준다고 좋은 회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하신다면 이쪽 세 섹터 혹은 유틸리티까지 포함해서 이쪽 네 섹터 정도에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저도 이 네 섹터를 찾아보고 있고 이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회사들을 한번 다시 투자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와 함께 투자하는 건 이쪽 가치주와 관련돼선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번 조정장 같이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런 가치주에 투자를 하셨다면 그래도 배당금도 받고 주가도 엄청 많이 떨어지지 않고 상승을 했으니까 오히려 기분은 더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전체를 다 가치주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게 제일 좋을 듯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가치주와 관련돼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포트폴리오는 분산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있고 4월이 됐으니까 주가가 더 좋아지겠죠? 그런 기대와 함께 오늘도 한번 지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주식시장과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의블레의 주린이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